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초여름의 문턱 6월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가득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이 하루에 8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한국과 미국이 미사일 발사로 맞대응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도 합동 탄도미사일 훈련을 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자국 이익을 우선해 공격 대응할 게 분명한데 그 사이에서 한국이 안전한지가 문제입니다. 남북 긴장은 강해집니다. 내일은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 날입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시장 선거에서는 최근 캐런 베스 연방하원 의원 지지율이 올라가 베스 의원과 리 카르소 후보가 결선 진출할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미국에서는 총격 사건으로 적어도 11명이 사망하고 54명이 부상했습니다. 미국인의 70%는 총기 소지자 권리 보호보다 총기 규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이 같은 정서는 선거에 반영됩니다. 영국도 미국처럼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보내기로 결정했고 일본 총리는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 중입니다. 오늘부터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주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미주 정상회의는 1994년 클린턴 전 대통령이 당시 구소련 몰락 이후 처음 주도를 했는데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열리는 의사당 폭동 사건 공개 청문회는 블록버스터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 법을 어겼는지가 이슈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TV가 입시 컨설팅을 하는 아이비드림과 함께 마련한 제1회 교육 세미나가 비대면으로 열립니다. 이번 교육 웨비나는 캘리포니아를 넘어 미 전국 세계에서 참여할 수 있어서 미국의 일반 대학과 의대 입시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오늘의 미국에서는 두 가지 큰 의미에서 한 분을 인터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난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토요일이 사흘 동안 한국과 미국의 합동 군사 훈련이 끝난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키나와 인근에서 그 레이건호요,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까지 참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북한은 항상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도발의 리허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동해를 향해서 8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거의 1시간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시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됐는데 3번 발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 한국 날짜로 미국 날짜로는 어제죠. 한미가 대응을 했고 또 미국과 일본도 대응을 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18번 무기 테스트를 했고 12번은 미사일 테스트가 포함됩니다.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한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데 지금 6월 초입니다. 이번에는 1시간도 아니군요. 37분 안에 발사된 미사일이
거의 뭐 68마일에서 416마일 정도를 비행을 했고, 그러자 한국과 미국 양국은 동해상으로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을 우리가 완전히 뭐 타격할 수 있다 하는 능력을 과시한 군사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미국은 따로 역시 신속한 대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합동 탄도미사일 훈련도 했습니다. 전임자와 후임자의 다름을 뉴욕타임스가 지적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이제 극렬하게 반대하는 특히 이제 두 가지 큰 합동 군사 훈련을 좀 줄이거나 안 하거나 했죠. 그리고 두 사람 전부 각각 3번씩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지만 모두 북한 핵무기를 축소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퇴임했고 북한은 무기 개발에 정말로 말 그대로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게 뉴욕타임스 지적입니다. 그러면 LP통신은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 의도는 뭐 그동안 1월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 그리고는 이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협상을 하는데 양보를 받아내려는 그런 거죠. 더군다나 백신 지금 괜찮다 하지만 코비드 19에 대해서 백신 접종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참 그 독재 정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번 그 미사일 테스트도 우리가 뭐든지 다 양쪽으로 할 수 있다. 미사일 개발도 하고 코비드 19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부에는 외부에는 우리 이 정도면 핵보유국 아니야? 3년 사이에 더 많이 여러 가지를 했거든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BBC 방송은 조금 그 사이에서 보도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미국과 북한이 분명히 미사일 테스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한동안 뭐 발사체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며칠이 지나서 그것이 이제 미사일로 확인이 되고 나서 또 여론이 일면은 뭐 미사일이다라고 얘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임기 후반기 거의 물러날 쯤 해서는 뭐 4월, 3월 이때쯤에는 미사일이라고 바로 얘기를 했지만 며칠씩 그 논평도 하지 않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국가안보회의에도 나가지 않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무슨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북한과 이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지 되는가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런 것에 포커스를 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이었고요. 그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BBC 방송이 강조한 점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국가안보실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그 논의를 하고 이거 지금 9일에 한 번씩 미사일을 발사한 게 아닌가. 내가 취임하고 나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고 아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단 조금치의 그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또 한국이 현충일이었었잖아요. 어제가 뭐 국군에 대해서 추도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세계의 평화를 너무나 위협하고 있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과는 달리 빨리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BBC 방송이 표를 붙인 것은 이렇게 말하고 미국과 한국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국과 일본이 신속하게 대응한 게 한국을 더 안전하게 하는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런 것이 북한이 겁먹어서 테스트를 줄일까? 그것도 알 수 없죠.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이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결국 BBC 방송은 영국 매체잖아요. 미국 워싱턴의 목표는 진정한 도전은 북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핵협상장으로 오게 하는 앉게 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미일 뭐 북한의 성김 북한 대사 미국 북한 대사도 한국에 가서 또 한국과 일본 관계자들과 여러 가지도 논의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당분간은 한국과 북한의 긴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짐작을 하시고 어떠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렇게까지 그
마음을 무서운 쪽으로 가져가진 마시고 한동안은 상당히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요. 그리고 이제 동맹국은 정밀한 타격을 위한 대응 발사를 했습니다. 훈련도 했고 신속하게 대응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의 한국의 그 미사일 방어가 북한이 점점 날이 갈수록 능력이 강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하진 않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전문가의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로스앤젤레스를 포함을 해서 오렌지 카운티도 그렇고 오렌지 카운티는 뭐 특히 뭐 40지구 영킴 의원 45지구 미셸 스틸 의원 전부 이제 그 재선 예비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그보다는 훨씬 특히 이제 그 선거에서는 미셸 그 스틸 의원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위험하다는 게 뭐 상당히 이게 안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생각했던 것보다 제이 첸이라는 민주당의 이 후보가 이 어떠한 그 지지도에 있어서 현역 의원인 미셸 스틸 의원이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다. 이런 정도 공화당이 자리를 놓칠 수도 있는 지역구로 지금 정치 전문가들은 그 지역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시장 선거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새벽에 출근했더니 전에는 새벽에 출근하면 항상 먼저 로스앤젤레스 쪽의 캠페인 텔레비전으로 광고를 보는 게 리카루소였거든요. 오늘은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의 그 선거를 더 먼저 봤는데 4월부터 지금까지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캐런 베스 후보가 리카루소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쓴 뭐 3,500만 달러 이상을 쓴 선거 자금에 그런 리카루소 후보에 대해서 많이 그 지지율을 가져갔답니다. 특히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UC 버클리죠. 공동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38%대 32%. 그러면 이건 뭐 케빈 딜레온 3위 생각할 것도 없이 두 사람이 11월 본선에서 겨룬다라고 보시면은 거의 맞을 겁니다. 한 10년 만에 이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 내가 민주당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에게만 찍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상관없이 아무튼 당과 상관없이 공화당에서도 두 사람이 많이 받으면 두 사람이 결선에 나갈 수 있고 두 사람 대신 누군가가 50%를 받으면 되는데 50%를 받을 수가 없죠. 지금도 이름 그 투표용지에 12명이나 올라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오렌지 카운티의 40지구의 영킴 후보가 해당되는 거죠. 공화당이 같이 두 사람이 공화당이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요. 해서 캐런 베스와 리카루소 두 사람 그리고 현재로서는 15%가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답니다.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던 사람이 투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가운데서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많았는데 그게 줄어들면서 리카루소 후보가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캐런 베스 의원이 이렇게 그쪽으로 다가가서 지금 38%대 32%로 앞서가는 것을 나오는 겁니다. 리카루소 후보는 2월 달에 로스앤젤레스 시장에 출마한다고 선언을 했고 그전에 오랜 동안 공화당이었고 뭐 무소속이었던 적도 있고 당을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바꿨고 그러나 여전히 이 공화당 성향이죠.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박물관의 이사고 또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때 이거 안 되겠어 바꿔봐야지 되겠어 하면서 공화당인 리처드 리오던 시장을 선출을 했었잖아요. 바로 그 리처드 리오던 시장도 리카루소를 지지합니다. 범죄 얘기했고요. 처음에는 백인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라티노, 흑인 가운데서 특히 흑인 남자는 리카루소 후보를 많이 지지하고 그에 비해서 캐런 베스 현 의원은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 기반 그러니까 좀 진보적인 사람, 흑인 여성 그리고 결정을 안 한 유권자가 최근에 마음을 돌린다는 거죠. 캐런 베스 측에서는 리카루소를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저 사람 공화당이잖아. 낙태에도 반대하잖아. 하면 리카루소 후보는 캐런 베스는 지금 정신이 다른 데가 있어서 의정활동 출석률도 아주 나빴잖아. 이런 형태로 지금 서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백인이 유권자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아무튼 이쪽에서 지금 뭐 성별의 차이도 있고
남녀 뭐 인종의 차이도 있고 하지만 처음에 막 돈을 많이 쓰고 뭐 텔레비전만 틀면 리카르소가 나오니까 인지도가 일단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서도 본인의 약점을 아는 거죠. 토론에는 잘 참여하지 않고 그랬던 것을 또 역시 오랜 동안 그 정치인으로서 수십 년 생활을 한 이 캐런 베스 후보가 최근에는 따라잡고 있다 하는 거고요. 11월 달 선거에는 내일 선거는 뭐 거의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11월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높으면은 캐런 베스 후보에게 유리합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리카르소 후보에게 유리합니다. 지금까지는 리카르소 후보가 2월 달에 이제 나 선거에 나간다 하면서 돈을 엄청 많이 쓰고 돈으로 예비 선거에 표를 사기는 샀습니다. 인지도를 높였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범죄, 경찰력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본선에까지 그 돈으로 투표를 살 수 있는가? 그건 알 수 없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부자 가운데서 됐었던 사람도 있고 마이클 블룸버그라든가 뉴욕시장 리처드 리어든이라든가 그렇지만 맥 위트먼 같은 사람 이베이도 창업했고 휴렛 패커드의 CEO였고 했던 사람 돈 엄청 많이 쓰고 떨어졌잖아요. 선거에. 그런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리카르소가 지금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3,500만 달러 정도를 예비 선거에서 쓸 수 있었던 게 이게 이제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 법이 허용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돈을 쓸 때는 무한정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캐런 베스 의원보다 11배 리카르소 후보가 더 많이 돈을 썼습니다. 이게 서구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미국은 본인 돈 쓰는데 제한이 없다 하는 게 법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억만장자들의 민주주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여러 가지 이 관련 기사가 났는데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을 줄인다. 여기에는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 UC 버클리와 LA 타임스가 조사를 했더니 등록된 유권자의 3분의 1 미만이 LA 경찰국에 여러 가지 그 업무를 하는 이런 것에 지지를 했지만 그렇지만 뭐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38%입니다. 32%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09년도보다 엄청 LA 경찰국에 대한 그런 그 평판이 나빠진 겁니다. 그런데 47%는 LA시의 경찰을 더 늘려야지 된다라고 답했고 17%는 지금 그대로 그리고 줄여야지 된다는 15%밖에 안 됐습니다. 20%는 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주말 사이에라도 내가 투표를 해야지 했다가 또 잊어버리셨던 그런 분들 있죠. 다 여러분들 것들 오늘 정리를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처진 얼굴 이중턱 목주름을 동시에 해결하는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의 미국에서 정말 얼마 만입니까? 얼마 만에 인터뷰를 하겠는데 오늘 인터뷰는 제가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우선 이 인터뷰는 토요일에 있을 저희 회사 라디오 서울과 한국TV가 공동으로 하고 또 여러분들의 학업이라든가 자녀분들의 학업이라든가 대학 입시 컨설팅을 하는 아이비드림이 같이 하는데 웨비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세미나, 교육 세미나 간다 하는데 여러분께서 어느 장소에 모이셔야지 되는 세미나가 아닌 겁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웹이잖아요. 웹 그리고 세미나 합쳐서 웨비나입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미국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듣고 계시는 미국에 살고 계시는 어느 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 심지어 한국 세계의 어떤 곳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미국 대학 입시에 관한 세미나입니다. 이런 것이 정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저는 특히 의대 그 입학에 관한 그것을 관장을 하는 USC의 그 암 전문이십니다. 홍 교수님을 인터뷰를 할 텐데 이게 그래서 웨비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늘 말로만 하는 이게 이거구나 하는 것을 생활에 적용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의대하면 뭐 아들이고 딸이고 의사 되면은 배우자만 남편과 와이프만 좋지 본인은 너무 고생해 하는데 의대를 졸업한다고 꼭 의사 되는 것 아니잖아요. 수술 외과 의사건 일반 그 전문의이건 그래서 정말 많은 부분에 그 문도 열려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잠시 뒤 모든 건 아니네요. 잠시 모든 것은 토요일에 여러분들께서 10시부터 1시까지 하시고 잠시 뒤에 USC의 그 홍영권 교수님 암 전문이고 입학 사정관이고 홍 박사님 모시고 한 번쯤 미국의 대학 의대는 이렇게 되는 그 통로를 통해서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는 것 자체도 뉴스라고 생각이 돼서요. 잠시 뒤에 홍 박사님 인터뷰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토요일에 하는 그 교육 온라인으로 하는 웹으로 하는 세미나 웨비나에서 여러 파트가 있는데 저는 세 번째 파트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의대에 관한 것이 여러분들 손주분들도 계시고 한번 이런 때 어떤 건가 하고 알아보려고 지금 USC 의대의 암 전문 입학사정관 그 홍영권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연결됐는지 한번 볼까요? 홍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 홍 박사님을 오랜만이세요 하고 자연스럽게 나와버렸는데요. 네. 이웃 중에서는 여러분 제가 홍 박사님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습니다. 왔다 갔다 파리를 많이 했다는 이웃이 아니라 거리상으로 가까웠었고 어느 날인가 저희 동네에 아주 오래전이었는데 지금은 이사 가셨는데요. 홍 박사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동네에 그때는 막 하버드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연구하고 그런 분들이 별로 없었을 때예요. 동네에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USC로 왔다. 이런 얘기가 들렸고 그 뒤에 어느 날인가 아주 선녀처럼 아름다운 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홍영권 박사님의 천사 같은 역시 하버드 박사 와이프셨어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전부 안녕하시죠, 가족분들? 네, 감사합니다. 아드님 세 분도 전부 안녕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육 세미나 웨비나에 이제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옆에서 홍 박사님 댁을 잘 봤기 때문에 젊은 분들의 멘토를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주말이면은 이 교회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홍 박사님께 많은 조언을 듣는 것을 박사님 한 번도 저에게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희 라디오 서울에서도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홍 박사님은 제가 모셔서 많은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고요. 네. 기본적으로 박사님 많은 분들이 의대 간다 하면 의사 너무 힘들어. 요즘에 컴퓨터도 잘 됐는데 왜 그 의대 가서 고생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대 간다고 의사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의대를 가게 되면은 이제 사람의 생로병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가지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는 길을 택하지만 요즘 뚜렷한 트렌드는 이제 그거 말고도 다른 쪽으로도 많이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비교하자면은 법대를 나오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법대를 나오신 분들이 변호사, 판사, 검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정계, 재계, 외교 이쪽으로 많은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법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하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건강과 생로병사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안소니 파우치 미 보건은 박사님 아시잖아요. 그럼요. 코비드 19에 네,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네. 국가에 대한 이제 보건 정책을 세우거나 매일매일 이제 방송에 지난 2년 동안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이제 전염병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대중을 위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쪽으로 또 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이나 이제
국가기관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김용 총재는 진용킴이라고 합니다. 미국 여러분. 네네. 그분은 의사시지만은 이제 에이즈 국제 세계보건기구의 예. 나중에 총재도 하셨고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에이즈 퇴치 기구에서 오랫동안 일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아시안 최초로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교 다스마우스 대학교 총장도 되셨죠. 네네. 의사분이신데 그리고 나중에 브라크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세계은행 총재로도 뽑혔습니다. 이게 어떤 보면은 이상하지만 그분은 이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계은행 총재로서 굉장히 많은 일을 좋은 일을 하시게 됐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대학에서 같은데 파이즈 같은 데에서 칩 메디컬 오피스 같은데 가서 이제 약을 개발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병원 가서 환자를 보지만 그 환자들을 보기에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학생들은 다른 쪽으로도 많은 길이 열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첨단 기구도 의료기구도 개발할 수. 맞습니다. 그리고 예. 교수님께서 지금 김용 총재나 앤서니 파우치 박사를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정치인 가운데서도 미국의 랜드 폴 연방 상원 의원이라든지 굉장히 많잖아요. 전문 맞습니다. 분야니까. 네. 네. 자, 이 정도 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나 내 조카나 내 손주가 과연 이 의대에 가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할 만한 뭐 적성이나 여러 가지 성향이 되는가 하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파악을 하실 수 있는 뭐 어떤 기준 같은 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성적이 우수해야겠죠. 네. 예. 하지만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많아야겠죠. 아무래도 의사라는 직업이 남들을 이제 케어해주고 아픈 사람을 이제 낫게 해주니까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가장 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워낙 기간이 기니까 그리고 적성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환자들 봐야 되니까 이제 환자들하고 인터랙션을 아주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자들하고 이제 매일매일 보는 것을 이제 부담스러워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자, 지금 USC의 그 홍영권 교수님 박사님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은 이제 살짝 말씀을 드리고 네.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인터뷰 끝나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웨비나를 통해서 토요일에 들으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의대에 입학하는 방법 아주 간단하게 무슨 꼭 학부 4년 다 졸업하고만 가는 건가요? 뭐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한국처럼 한국은 이제 6년 과정과 4+4, 4+4 과정이 있듯이 여기도 8년제 통합 과정이 있고요. 네. 고등학교 끝나고 바로 들어가서 이제 의대까지 연결되는 통합 과정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는 미국의 의대 중에서 한 20% 학교가 그런 과정을 이제 오퍼를 하고 있고요. 네. 대부분은 이제 일단 칼리지 졸업하고 나서 시험을 보고 이제 또 메디컬 스쿨 어플라이하는 4+4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부터 그 홍 박사님이 토요일에 많이 말씀을 해주실 그러면 의대를 간다 하면 준비해야 할 뭐 성적부터 뭐 봉사부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대강 아웃라인만 말씀해 주시면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성적 이제 GPA 그리고 MCAT 이제 의대 입학 시험 메디컬 칼리지 어드미션 테스트. 맞습니다. 네. MCAT 네. 그리고 이제 에세이가 필요하겠고 추천서가 필요하고 액티비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컴포넌트가 다 잘 이제 준비돼야지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네. GPA 같은 경우 학부에서 어떤 학교는 점수를 굉장히 작게 주고 네. 어떤 학교는 학교의 성향에 따라서 뭐 A학점을 많이 주고 그런 맞- 경우 어떡하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특히 입학 사정관들이 그거 다 이제 알아요. 예, 컨시더를 하고 그렇게 네. 뽑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밖에 이제 이 그 GPA라든가 의대 갈 때 시험 보는 MCAT이라든가 그 준비는 그렇다고 하고 뭐 과외 활동이라든가 추천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학 그 이전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이게 의대 보통 학생들이 4년에서 5년 이상
그리고 의대 들어간 친구들의 반 이상이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액티비티, 대학 들어갈 때 생각하는 액티비티,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리서치라든지 사회봉사 같은 것들을 쭉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의대 갈 때도 충분히 좋은 요소로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올해라든가 뭐 지난 몇 년 사이에 이 일반 저희 네. 이번에 교육 웨비나에서 다른 분야도 다 하거든요. 근데 네네. 일반 분야는 지금 바뀐 것들이 너무 많은데 네. 의대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SAT가 없어가지고 우리 한국 부모님들 너무 이제 당황해하시고 헷갈려하시는데 의대 아까 말씀하셨듯이 MCAT 그 메디컬 테크 테스트는 없어질 것 같지 않고요. 네, 하지만 그 미국 의사 면허 시험이라는 USMLE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네, 그래서 그 큰 변화가 지금 입시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는 않을 텐데 같은 모양새지만 앞으로 색깔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환자들이 의사들이 많이 모자라게 되고요. 그리고 의사들로 하여금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게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오 그 스태티스틱 통계학이라든지 머신 러닝 같은 거 컴퓨터 한국 친구들 컴퓨터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환자 자료 같은 거를 다 통계 처리해가지고 앞으로 미래 의학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특히 제가 이제 교수들을 뽑는 데 관여하게 되는데요. 저희 USC 의대 교수들은 리서치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들어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지금 자녀분이 3분이 계시는 거 제가 알잖아요. 네. 이 3분 가운데서 교수님과 그 또 교수님의 천사같이 아름다운 박사 와이프 이 두 분이 다 지금 의대에서 연구를 하고 일을 하고 하버드에 거쳐서 USC에서 지금 안착을 하셨는데 오랜 동안 그런데 자녀분이 3분이 계시는데 우리 부부가 이 분야에서 일을 해보니까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적성이 나타난다면 왜 의대에 정말 보내고 싶은데 우리가 경험한 좋은 거 직업으로서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아이들이 가려고 할 때 저는 보내고 싶고요. 네. 이게 워낙 커미트먼트를 요구하는 직업이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제 제가 그럼 제가 도와줄게 하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뭐 못 가죠 아무래도. 네, 예, 네. 그래서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남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성적이 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네. 네, 성적도 필요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인성과 적성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는 모든 직업에는 저의 직업도 마찬가지고 네. 힘든 것도 있고 네. 굉장히 좋은 아주 막 희열, 엑스터시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 교수님의 이 의료 분야에서 네.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정말 이건 정말 좋아 하는 건 어떤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학생들을 특히 한국 학생들은 너무 우수하지 않습니까? 네, 성실하고 태도도 됐고 그런 우리 한국 학생들의 멘토링 해줌으로써 그 친구들이 크는 모습을 보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토요일에 여러분들께서 아침 10시부터 1시까지 이 그 홍 박사님은 3번째 파트에 나오시는데 USC 의대의 홍영권 교수님께 웨비나를 통해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더 자세한 얘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 등록인데요. 지금 소리가 났고 사전 등록을 하셔야지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로 진행을 하는데 사전 등록을 하시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일보의 웹사이트 이름이 코리아타임스잖아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koreatimes.com에 들어가시면 중간쯤 가면 교육 세미나라고 라디오 서울 한국 TV 네모난 상자가 있고요. 이 참여하세요 하는 거 딱 누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쭉 설명이 조금 있고 아래 가면 이름 쓰고 몇 학년이냐 이런 것도 한글과 영어로 같이 나와 있거든요. 하시고 클릭하시면 이메일 적는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메일에 이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됩니다 하고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그래도 또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전화번호가
323-692-2170 323-692-2170으로 전화해서 웨비나에 대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에 살면서 의대에 대해서 한번 오늘의 미국 시간에 알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그랬고요. 잠시 뒤에 다시 중요한 딱딱한 뉴스로 돌아갑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미주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1994년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처음에 그 당시에 미국에서 열었고 지금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시 미국인데요. 이번에는 9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보통 이제 한 3, 4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데 미주 정상회의라는 게 미국, 무슨 라틴 아메리카 이런 많은 나라들의 정상이 모여서 1994년이니까 당시에 어떤 시절이었습니까? 구소련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그 냉전의 그 오랜 동안의 냉전 같은 것이 없으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자 해서 그 당시에도 역시 뭐 자유무역 같은 것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 미주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쿠바만 제외하고 다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상이 많이 달라진 겁니다. 당시에는 구소련 무너지고 나서 지금은 중국이 막 떠오르고 있잖아요. 중국 이전에는 미국, 중미, 남미, 라틴 아메리카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데 뭐 중국이 여러 가지 무역도 그곳에서 물건도 싸게 팔고 도와주는 것도 하고 하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에 가서 인도 태평양 경제협력체 같은 것을 만들고 무슨 쿼드 같은 거 만들고 할 때도 결국은 중국과 손 떼고 우리와 같이 지내자. 우선 그 민주주의 가치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많이 미국의 힘이 무너진 겁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안 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멕시코 대통령 따라서 볼리비아 대통령도 안 온다고 했고요. 왜냐하면은 94년도에는 쿠바만 공산국가 쿠바만 뺐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러 국가들을 뺐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라든가 니카라과도 초대하지 않았거든요. 쿠바와 함께. 그랬더니 미국이라는 나라와 멕시코라는 나라가 다른 남미 중미 국가들과의 관계는 다르잖아요. 그 나라들은 그 나라 나름대로 뭐 체제가 다르고 뭐가 달라도 접촉을 해야지 되는 게 있고 그래서 보이콧하는 나라가 생겼다는 겁니다.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이것을. 하나를 제가 빠뜨렸네요. 94년도에는 꼭 구소련과의 냉전이 끝난 그때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제 남미에서 우르르르르 독재들도 막 무너지고 했었던 그런 때죠. 그리고 또 요구를 합니다. 브라질의 우파 자이르 볼소나로 대통령은 내가 가긴 가는데 말이야 바이든 대통령이 나랑 정상회담 안 해주면 안 가겠어 하니까 정상회담 할 것 같고요. 그 반면에 또 아르헨티나의 좌파 예전에는 다 우파 독재였는데 지금 좌파 우파가 갈리잖아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는 며칠 전 바이든 대통령이 오십시오. 꼭 오세요 이번에 하고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거거든요. 미국의 파워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거고 그 이유는 중국이 게임 체인저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9년 만에 모이기는 모이는데 어떠한 통일된 것도 가져오기 힘들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에 가서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지만 뭐 분명하게 이건 없잖아요. 마찬가지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오니까 그 김에 캐런 바스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 캠페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목요일에 너무 중요한 청문회가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4시 30분이 5시가 되네요. 5시에 지금 의회 7명의 민주당 의원과 2명의 공화당 의원이 특별 의사당 폭동사건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동안 뭐 14만 페이지 제보만 하더라도 400 몇십 개 이런 것을 다 하고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결국은 의사당 폭동사건이 어떻게 그렇게 폭동사건이 됐는가. 그리고 그 뒤에 그 배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걸 가려내는데 지금은 커튼 뒤에서 했는데 목요일은 공개청문회거든요. 그래서 ABC의 아주 유명한 프로듀서 이런 사람을 고용을 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비디오도 보여줘야지 되고 뭐도 보여줘야 되고 저희 토요일에 있을 웨비나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이 교수님들이
교육자들이 보여주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니까 완전히 지금 블록버스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굿모닝 아메리카 또 무슨 뭐 나이트라인 딱 이 총괄했었던 사람이 이것을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사진과 비디오를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을 어겼는가 이런 걸 한다는 거고요. 주말에 너무 많은 지역 로스앤젤레스의 무슨 뭐 리버사이드도 그랬고 볼드윈 파크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뭐 등등등등 필라델피아가 제일 사상자가 많았고요. 그런 지역에서 7군데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많이 나서 11명이 숨지고 5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애리조나 피닉스에서도. 그리고 전에는 주말에 밤에 뭐 술집 근처 이번에도 술집 근처 사건이 있었는데 고등학교에서 졸업 파티하는데 텍사스에서도 그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그렇거든요. 그 상황에서 ABC와 입소스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사람들은 70%가 총기 규제법을 만드는 게 총기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보다 우선돼야지 된다. 이게 3월 달 이후에 9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총격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 이후에 여러 번. 그런데 민주당 90% 그렇게 생각하고 무소속 75%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화당에서는 반대로 56%가 총기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순위다라고 얘기를 해서 72%가요. 총기 폭력 이 이슈가 중간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하지 어느 후보에게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본인 유권자로서는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구에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무기 보내지 말아라 하면서 수도 키예브를 뭐 한 달 만에 미사일로 공격을 했죠. 영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 80km 정도 가는 그런 그 시스템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M27T 다중 로켓 발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한 50마일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멀리 있는 것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핵전쟁이 오고 있다. 러시아에서 이런 그 위험한 얘기를 요즘에 많이 하고 있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을 훔쳐서 일단 크림반도에 가고 크림반도 쪽에서 육로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같은데 요즘 굉장히 곡물값이 비싸죠.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못 먹어서 숨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말하자면 훔친 곡물을 싸게 러시아가 팔아서 돈을 벌고 또 전쟁을 하는데 그걸 사는데 약간 딜레마가 있겠죠. 그런 국가들은. 그렇지만 너무 많이 이 전쟁으로 곡물값이 올랐으니까 지금 그런 일들도 안 보이는 데서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네갈의 마키샬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이 문제로 만났고요. 아프리카에는 한 곡물의 40% 정도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오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을 방문해서 아주 그 위험한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마리우폴 같은 데서 피신 나온 사람도 만나고 군인들도 가서 그 얘기를 하고 또 프랑스의 이마뉴엘 마크롱 대통령이 러시아의 푸틴을 모욕해서는 안 돼 하니까 우크라이나의 장관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를 모욕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일본 총리가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을 한다는 거거든요. 한국하고 호주하고 또 한 나라가 있는데요. 뉴질랜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파트너로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정상회담에 초대가 됐거든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직접적으로 정상회담에 지금 가서 선거와도 좀 연관이 있는데요. 가서 결국은 러시아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그 아시아의 강대국으로서 얘기를 한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처진 얼굴, 이중턱, 목주름을 동시에 해결하는 리프팅의 명가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바쁘네요. 그러한 일을 우크라이나와 하고 있고, 오늘 지금 불신임 투표 있거든요. 영국이 지금 오후 5시 52분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면은 큰일 나는 거죠. 강혜신이었습니다.